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빛이 약 1만 킬로 정도 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태양이 높이가 6,400, 그리고 4,800 이 정도 높이에 떠 있기 때문에 한 1만 킬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인 거고, 실질적으로 한 10,000킬로 있으면 거리는 더 멀리 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태양을 10,000킬로 높이까지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태양이 움직이는 고도를 가지고 태양빛이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10,000킬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평면 지도상의 적도입니다. 적도이고요. 북극이고요. 북극까지 거리는 지도상에서 8cm가 나옵니다. 8cm를 제가 1만 킬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 1만 킬로로 설정을 했느냐? 지난번에 이제 제가 10,000킬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동짓날 남해 기선을 통과하고 있는 동짓날 자정이에요. 동짓날 자정에 남해 기선을 통과하고 있는 태양은 반대쪽에 있잖아요. 북극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거리가 18,500km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수치적인 계산도 해보고 했더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댓글에 이제 질문을 토대로 기준을 선정해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짓날 자정 때는 반대쪽에 태양이 있겠죠. 그리고 남해 기선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극을 넘어서 이 브라질 쪽에 있는 태양은 거리가 18,500km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거리를 재보니까 약 14.5cm가 나왔고 18,500km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7.8cm가 10,000km 정도가 됩니다. 자로 8cm 기준을 10,000km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짓날 태양은 브라질 하늘 위에 저희가 밤 12시죠. 밤 12시에 브라질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 가는 거리를 제가 10,000km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000km를 보니까 이 그린란드 요 부분까지 빛이 도달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겨울이 되면 지금 요 중간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까지는 태양이 가면서 범위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결국 극야, 밤이 되는 거죠. 네, 몇 개월 동안 이 지역은 밤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고도를 더 높이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태양을 더 높은 고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0km라고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LA까지 약 925km 정도 됩니다. 거리상 보니까 7.5cm가 나오죠. 북해기선을 통과할 때 저희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태양의 위치는 여기쯤 되는 거죠. 그래서 8cm 떨어져 있는 이게 1만 킬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태양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수평선 너머에 있는 동쪽 하늘 수평선 너머에 있는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하지겠죠. 자, 그리고 적도 부분을 지날 때에는 대략 이쪽 방향에 있는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 때에는
이쪽 부분에 있는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적도일 때는 중간, 그리고 동지일 때는 가장 늦은 시간에 태양을 관측하게 됩니다. 하지 때에도 일몰하는 시간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동지 때에는 굉장히 짧겠죠. 그리고 동지 때에는 태양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1시간 동안에 요만큼을 가야 될 거리를 동지 때에는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북해 기선을 통과할 때에는 태양이 굉장히 느리게 가지만 남해 기선을 통과할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는 거. 남해 기선을 통과할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북극은 극야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육 과정에서 배웠듯이 남극은 백야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백야 현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남해 기선을 통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를 통과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낮 12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낮 12시이고요. 동지겠죠? 그리고 태양빛은 지도상으로 1만 킬로 8cm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태양빛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 8cm까지 태양빛이 가야겠죠. 그러면 이 끝에 닿는 부분에는 하늘 돔이 있기 때문에 돔에 반사되고 이 반사빛이 좌우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백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북극은 태양이 닿질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중반부 위쪽 부분이 극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 칸의 중간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 알래스카 조금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조금하고 캐나다 북부 지방, 그리고 그린란드, 이 부분들이 극야 현상으로 밤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태양이 북해 기선을 지날 때에는 북극은 계속 낮이어야 되고요. 남극은 계속 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북해 기선을 통과하고 있는 태양은 이쯤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북해 기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태양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8cm는 1만 킬로죠. 8cm는 이 러시아 북부 지방까지 빛이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빛이 비춰져서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남극을 볼까요? 남극은 북해 기선을 통과하는 태양이 있을 때 1만 킬로까지 빛이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빛의 한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은 어둠이 지속돼야겠죠. 그래서 북극은 백야 현상이 있다면 남극은 극야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면 지도를 놓고 태양이 5000에서 6000, 때로는 뭐 4800에서 6400km 고도를 가지고 있을 때 태양빛이 1만 km를 갈 수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둥근 지구과학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둥근 지구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것 좀 풀어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빛이 1만 km까지 가는데요, 둥근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이틀, 3일, 4일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빛이 도달할 수 있는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1억 5천만 킬로에서 태양빛이 10,000 킬로 밖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주실 거예요? 풀어주시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평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둥근 세상의 공식을 가져와서 저에게 풀어라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지만 못 풀리는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둥근 지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낸 질문의 답을 풀어서 주신다면 저도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